엄청난 양의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올바른 분리 배출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리 배출을 통해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만큼 잘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커피 한 잔, 일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들, 게다가 각종 상품의 포장지들까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줄일 거예요. 쓰레기를 제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상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줄이려면은 쓰레기가 나오는 제품들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재활용이 쉽고 플라스틱을 안 쓰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원이 자꾸 재활용돼야 또 환경도 또 그만큼 또 좋아지는 거고 국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밖을 나갔을 때 폐기물이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뒷뜰에 앞뜰에 쌓이게 된다면은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 활동을 하다 보면은 폐기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처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둘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생지로부터의 감축입니다. 편리해진 생활만큼 주의지 않는 쓰레기. 이 쓰레기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쌓여만 갑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쓰레기에 파묻혀 살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쓰레기를 잘 버리고 줄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인천시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원순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버려지는 땅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이야기할 거예요. 자원순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 27명을 양성해 학생과 시민들 대상으로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르게 되는 이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 교육은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잘 버려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비롯해 실천 방안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바르게 버려야 자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분리해서 배출하는 방법, 또 이러한 분리되어서 배출하여 있는 그 쓰레기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는지 아이들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발생한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하고 그래도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처리합니다.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생활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인데요. 잘 버리는 것이 쓰레기 대란을 피하는 방법인 셈이죠. 자원순환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원을 지키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쓰레기를 줄일 거예요. 이게 자원화 되려면 제대로 버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버렸었는데 아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우유값 같은 경우도 종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종이가 아니네. 다시 종이 팩으로 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025년이면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우리 생활 쓰레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인당 발생량이라는 게 있어요. 1인당 발생량이 0.8, 0.9, 그러니까 0.9kg예요. 900g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 1.1kg까지 갔어요. 우리가 편리한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 발생량은 줄질 않아요. 넘쳐나는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제대로 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잘 버리고 계신가요?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쓰레기도 지혜롭게 버리고 있다는 안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면 재활용품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쓰레기인 경우가 종종 있죠. 음식물 쓰레기로 알고 있지만 달걀 껍데기나 귤, 오렌지와 같은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지은 씨는 어떻게 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는 중에 아, 내가 너무 무지하게 살았구나.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로폼에 음식물이 지금 묻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스며들어서 닦아도 없어지지 않고 햇빛에도 없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아이 간식으로 이렇게 멸균 우유를 가끔씩 먹는데요. 이거는 안에 내용물 이렇게 버리고 재활용이 되면 참 좋겠지만 받아주는 업체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간혹 단체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종량제 쓰레기로 그냥 버리셔야 해요. 플라스틱은 종류별로 분리하고요. 비닐류, 종이류, 종이팩류 등 용도별로 분리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보관한 후 밖에 내어놓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거 귀찮지 않으세요? 충분히 말리고 세척하고 그래서 최대한 냄새 나지 않게 보관하고 있어요.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바라는 점은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 배출과 재사용이 환경을 위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죠. 저와 제 아이가 조금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특히 이제 저는 많이 살았지만 아이는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8년 기준 14,314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만도 연간 약 8천억 원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기에 부평구에 도입한 것이 음식물 대형 감량기인데요. 음식물 대형 감량기는 쓰레기가 투입되면 미생물이 24시간 이내에 분해해 내용물의 80%를 감량하고요. 나머지는 퇴비로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다른 곳은 그 음식물 그 RFID 기능만 있고 음식물을 그대로 그냥 수거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량만 하고 수거해가는 반면에 우리는 여기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종량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양을 줄여서 나오는 거죠. 기계에서 약 75일간 숙성 후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냄새가 안 나고 그다음에 그 여기 관리원들이 그 기계를 관리하느라고 음식물 통을 냄새 맡으면서 꺼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일이 없어서 좋아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죠.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전부 다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또 맞고요. 그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이 줄일 수 있도록 국민 각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 민스터. 이곳은 중세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독일에서 자전거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약 1.7kg. 한국이 1인당 약 1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보다 많지만 분리수거율도 그만큼 높습니다. 독일인들은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할까요? 재활용률이 80%나 된다는 독일.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민스터시 산하의 폐기물 처리장인데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에 유기성 미생물을 넣어 바이오가스를 만들고요. 이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Die Restmülldeponie, wie Sie das in Korea noch kennen, ist bei uns per Gesetz seit 2005 verboten. Untragbar im generellen Sinne, weil aus den alten Deponien natürlich Methangasemissionen sich entwickelt haben. Das heißt, die Klimarelevanz von Methan ist sehr hoch. Deswegen hat der Gesetzgeber in Deutschland beschlossen, Deponie ist nicht mehr zugelassen. 독일은 전체 배출되는 쓰레기 중 30%가 폐기 처분되는데요. 소각률은 4% 정도고요. 나머지 65%는 철저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Durchschnittlich entsorgen die AWM pro Jahr rund 175.000 Tonnen Siedlungsabfälle als Menge aller Abfälle, die aus den Haushalten und aus dem Gewerbe bei uns stammen. Da sind natürlich auch rund 80% Wertstoffe drin, die wir direkt durch Getrennterfassung weiterverwerten können. Und diese Entsorgung, das ist nichts Schlechtes, sondern es ist eine geordnete Abfallwirtschaft erforderlich. Das heißt, Abfälle per se sind nicht schlecht. Wir müssen nur zusehen, dass wir die Abfälle wieder als Wirtschaftsgut betrachten, dass wir recyceln, dass wir Produkte reusen, also wieder benutzen, dass wir die Wiederverwendbarkeit fördern. 켄트 시내는 부부와 고등학생 딸이 함께 사는데요. 집안일을 가족 모두가 같이 합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회용 비닐봉지가 보이지 않네요. Plastiktüte für Gemüse oder Obst? Nein, ich habe diese einmal gekauft und dann wissen die im Markt, dass sie also schon mal bezahlt wurden. Jedes Mal, wenn ich Gemüse oder Obst einkaufe, nehme ich sie mit und kaufe lose Gemüse ein in die wiederverwertbaren Säckchen. Und das Fleisch ist ja hier so eingepackt, ne, Plastik und Papier. Das werde ich gleich verwenden, weil ich ja koche. Und dann nenne ich das. Einmal Papier und einmal Plastik.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고등학생인 딸 나탈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일반 상식 수업 시간에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가정에서도 어려서부터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Die gelben Tonnen, die sind sogar neu. Wir hatten davor Plastikbeutel, aber jetzt gibt es Tonnen. Die sind für den Plastikmüll. Dann haben wir eine blaue Tonne für Altpapier und es steht auch drauf Altpapier und Biomüll. 일반 쓰레기 외에 의류나 가전제품 등은 직접 수거함에 가지고 가서 버리죠. Das sind Pfandsachen, also Pfandflaschen, Pfanddosen. Die bringe ich zur Recyclingstation. Das sind hier leere Flaschen, die werden entsorgt, auch zum Recyceln. Und hier habe ich eine Bettdecke, die bringe ich in die Textilsammlung. 빈병을 버리거나 헌 이불이나 옷 같은 섬유를 버리는 수거함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페트병은 회수기에 넣어 환불받습니다.
규격화된 형태의 맥주병,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은 마트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넣는데요. 이는 구매 당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독일은 2005년부터 매립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매립을 근절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에 언젠가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인데요. 매립장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인해 대형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부 질환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매립을 금지했습니다. Die Gründe dafür, dass wir heute weniger Restmüll haben, liegt einzig und allein an den getrennten Sammelsystemen, die wir haben. Nämlich heute gelangt nicht mehr, in der Regel jedenfalls, der Bioabfall in den Restmüll, das Altpapier in den Restmüll. Das heißt, wenn wir getrennt sammeln, haben wir automatisch weniger Restabfall. Das ist Restabfall. Und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haben gelernt, Restabfall entsprechend durch sortenreines Sortieren, getrenntes Halten zu reduzieren. 코로나19로 더욱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탈플라스틱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나선 곳이 바로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을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플라스틱 방앗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시민 참여 캠페인 중 하나로 시작된 플라스틱 방앗간은 2019년 기획 단계를 거쳐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5천여 명의 캠페인 참여자들인 참새가 전국에서 보내주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재활용에 나선 것이죠. 생수통 같은 크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쉽지만 병뚜껑이나 소스 뚜껑 같은 작은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다회용품으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세상에는 진짜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들도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 플라스틱들이 만들어질 때에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뭐 유색이라든지 복합 재질이라든지 다른 재질이 붙어있는 플라스틱들을 조금 생산 단계에서 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죠. 플라스틱 방앗간은 글로벌 친환경 프로젝트인 프레셔스 플라스틱, 즉 플라스틱을 부숴 다른 형태의 물건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재활용 활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는 이 정도 분쇄된 크기의 플라스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요. 생각보다 많은 플라스틱이 모인답니다. 지금은 저희가 모은 플라스틱 분쇄한 걸 가지고 녹여서 튜브 짜개를 만드는 사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저희 시민참여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그 활동에 대한 리워드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직접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가열했을 때 오염이나 유해가 가장 낮은 폴리프로필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비누 받침이나 튜브 짜개 등으로 재활용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많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을 사지 않는 거죠. 사지 않아서 쓰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건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나 이런 브랜드들의 플라스틱 생산 단계를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무조건 필요하죠.
이제는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넘어 물건을 아껴 쓰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나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나아가 대대손손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